지금 고민은 아직까지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것들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게 임대소득으로 해가지고 소득으로 매달 이렇게 들어온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나머지는 이제 제가 그 책을 써가지고 하는 저작권료나 아니면 강연해가지고 하게 되는 강사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소득을 받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특징이 고정소득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소비의 패턴은 매달 월급 들어오는 거다 고정적으로 쓰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자꾸 그 소비가 고정소득을 가지고 쓰던 소비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막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가 뭐 나중에 들어오긴 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쓰면은 이게 왜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내가 근로소득 월급쟁이 마인드에서 월급쟁이 소득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적인 경제적인 고민들입니다. 한 달에 그렇게 많이도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한 300에서 400 정도? 근데 이 비용도 주로 이제 지금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고정수익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먹고 입고 쓰는 이걸 생필품으로 해가지고 쓰는 것들에 해서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쓰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면 럭셔리하게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 전혀 안 부러워요. 그 역할을 뭐가 해주냐면 사실 내 자산이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하려면 해. 하려면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아니면 뭐 백이나 이렇게 명품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럭셔리하게 해외 크루즈 여행 다녔다고 뭐 이렇게 인스타에다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 전혀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럽냐면 나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오히려 작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행복해요. 뭐 예를 들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이제 경복궁을 갔다 왔는데 경복궁 갔다가 서촌에 가가지고 서촌에 그 맛집들이 있거든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와이프하고 그렇게 그 하루 여행 가는 게 좋지 크루즈 여행보다 그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부럽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일단은 제가 자산이 있어서 내가 하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 원 쓰면서도 만족감은 그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300만 원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그러니까 일정 수준을 넘어가고 나면 돈이 뭐냐면 저는 제약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나한테 가난을 제고,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주고, 그런 제약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약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일정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일정한 제약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정한 제약을 넘어간 정도의 지금 현재 자산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돈이 제약으로서 작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돈이 나를 갖다가 행복으로 이끌어주진 않는데 나를 불행으로 이끌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대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나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 그 람보르기니 안에서 울면은 좀 덜 슬프대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덜 내 스스로가 불행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떨쳐내는데 역할을 해주는 정도? 이게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기본이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걸 넘고 난 다음에는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내 삶의 행복을 수단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게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좀 생활비인데 저 선배들 보니까 선배들이 이제 60대면 이게 의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큰 게임이더라고요. 결혼이더라고요. 자녀 결혼이 이게 돈은 은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을 갖다 뭔가를 해주고서 봉양을 받겠다는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서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집을 내준다든가 혼수해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돈이 확 들어가니까 거기를 만들기 위한 돈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50대 이후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 아마 50대 이후에 가장 큰 빅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준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들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창업인 것 같아요. 창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도 3, 40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나 혼자 살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 그러면 창업을 하되 해서 뭔가 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재취업을 해봤자 재취업은 한 2, 3년밖에 그 사용연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창업을 하려면은 좀 제대로 된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준비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뭐 요즘 최소한 2, 3억 정도는 들여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에 대한 비용 그래서 결혼에 대한 비용, 자녀 결혼에 대한 비용, 창업에 대한 비용 이 두 가지가 50대 이후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고 현재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한 3, 400만 원만 갖고 살아가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아들들 결혼한다고 하면 이제 결혼에 대한 비용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제 자산의 일부를 갖다가 그 비용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묻지마 창업하고 묻지마 투자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아닐 것 같은데 묻지마 창업하는 사람도 많고요.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쪽박 차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기본적으로 있다가 쪽박 차는 사람들 대부분 다 보면 그러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묻지마 창업했거나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전문 사기꾼들이 의외로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달려드는 사기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귀 얇은 사람이 의외로 안 할 것 같죠? 의외로 묻지마 창업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의외로 묻지마 투자. 뭐 비트코인에 한 사람들도 제 주변에 많아요. 의외로.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져가지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같은데 아니면 펀드 같은데 그러니까 의외로 투자해서 손실을 많이 보는 사람. 또 주식도 의외로 많아요. 주식에 의외로. 그래서 주식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돈 날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하더라도 부동산도 투자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택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담보를, 그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쪽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에 가장 큰 위협 두 가지를 보라면 묻지마 창업하고 묻지마 투자. 이것만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보안 자산이 있으면 노후 사는데 그렇게 지장 없어요. 나이 먹고 나면 돈 쓸 일 그렇게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 결혼식 정도, 가는 결혼식 정도 이외에 나머지 개인한테 들어간 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한 300만 원까지 만약에 지방으로 좀 내려간다 그러면 서울이니까 400만 원 이 정도 쓰는 거지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30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아둔 돈이 있다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한 묻지마 창업이나 묻지마 투자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노후는 조금은 평탄한 노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수도권에 거의 뭐 매달 한 200만 원 정도 왜냐면 그걸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대부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되면 한 300만 원 정도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200만 원씩 해서 40년을 산다면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만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20억이 넘으면 진짜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좀 더 저렴한 그 노후 준비 자금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살아가려면 한 10억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은퇴나 퇴직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40대가 대부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대는 한번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40대는 인생의 진짜 분기점이에요. 저는 그때 그런 분기점을 갖다가 전환할 수 있게 운이 좋게 해서 전환되어 와서 여기 현재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10%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라는 건 인생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반드시 제 인생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서 40 이후에 퇴직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들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